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먹자골목, 영업이 한창인 음식점으로 강남구청 점검만이 들어갑니다. 유흥시설 영업 중단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강화된 명부 작성 등이 정확히 지켜지는지 보는 겁니다. 수기명부 하시는 분들 좀 종이에다 하지 마시고 요거 도착하셔가지고 음식 섭취 없이 장시간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행위도 적발되면 업주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이런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업주들은 자주 바뀌는 방역 지침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헷갈리긴 하죠. 이게 뭐 10시에 있다가 또 9시로 간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죠.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방역 점검도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최근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원과 유흥시설, 종교시설과 식당, 카페 등 9개 취약 분야가 대상인데 각 시도별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우선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은 법무부, 미술관은 문화체육부 등 소관부처의 장관이 방역 책임관이 되는 장관 책임제도 도입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510명보다 46명 적은 수준으로 자정까지의 최종 신규 확진자 수도 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606.6명으로 600명 선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12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더 연장해 주자는 겁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자가진단 키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리고 야간에 노래 연습장 손님들을 상대로 자가진단 키트 사용을 시범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방역대책 역행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한두 시간 장사하자고 이게 문 열어놓고는 답이 없어요. 영업제한만 풀어주면 지원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장사가 되니까. 취지는 좋게 생각은 하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약간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지도 그것도 반반인 것 같고요. 시민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괜찮다. 아직은 더 조심해야 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역만 잘 되면은 시간을 늘려도 상관없는 문제지 않을까. 영업을 늘리면 이제 좀 더 단속을 잘해야 되잖아요. 늘리는 거 좋지만 안전이 그래도 우선이니까.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한 시범 사업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참석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여홍규 특파원,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아직 자세한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엔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 분야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삼성전자에선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최시영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The plan I propose is going to create millions of jobs, rebuild America, protect our supply chain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또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인프라에 해당한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가 어떤 결정이나 발표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백악관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었을지가 궁금한데요. 회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만 보더라도 미국 내 투자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우리 돈 약 2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악관이 공장 증설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삼성 입장에선 큰 부담은 아닐 텐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요청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신규 투자 요청을 할 경우엔 삼성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측이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요구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용 반도체를 미국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이를 강하게 요구했을 경우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